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열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 줌에 마이크 테스트 있거든요. 줌으로 보시면 왼쪽 아래에 그 마이크 모양의 화살표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커 앤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해주셨나요? 아니면 채팅으로 좀 알려주세요. 상황을. 아, 들리,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다시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숙제를, 잠시만요. 6월 10, 네. 이게 한 주보다 훨씬 돼가지고 날짜가 이렇게 된 거구나. 네. 하나 더 만들어서 저번 시간 숙제를 검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숙제했던 거죠? 아니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했던 거고요. 네. 여기 이렇게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우선 블로그 글부터 볼까요? 이 1번에 있는. 이거 적어 오신 거죠, 여기? 공부해 오신 건가요? 다 블로그로 네. 작성해 오래서. 네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네, 블로그 글. 왜 안 들어가시지? 이 누르면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네. 잠깐만, 제가, 네, 네. 여기 있거든요. 네. 첫 번째 글이, 잠시만요. HTML 기본 속성. 네. HTML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요건가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HTTP구나. 네. 필수 기본 내용. 네네. 네. 음, 네.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 이거 안 보고 그냥 말로 설명해 보세요. 음, 웹 브라우저에서 네. 이제 웹 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어,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이제 네. 언어죠. 음,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어, JSP라든가 그런 곳에 이제 네. HTML을 써서 네.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 네. 보통 이 HTML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진 않고 그 약간 형태, 그러니까 웹 이 한 페이지를 표현하는 문법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보시면 어, 여기에 이제 프론트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브라우저 특성상 보시면 네, 쓰신 HTML 이 부분을 보면 어찌됐건 다 이 HTML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 시작이. 네. 이게 문법이에요. 이 HTML 한 페이지를 시작하겠다는 문법이고 그중에서도 머릿말, 그다음에 실제 내용.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어떻게 뭐 표로 표현할 건지 글자로 표현할 건지 아니면 뭐 A 태그라고 해서 이 하이퍼 텍스트라는 게 그 웹을 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하이퍼라는 게 그 클릭해가지고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네. 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HTML은 웹을 표현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앱을 표현하는 규칙. 그러니까 웹의 프론트를 표현하는 규칙이죠. 엄밀히 말하면. 규약, 규칙. 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진 않아요. 프로그래밍은 아니고 그냥 형태, 틀 정도로 음, 이해하시면 돼요. 좀 읽어볼게요. 써주신 거. 음. 독 타입은 어떤 뜻인가요? 써 있긴 한데. 그 근데 문서 타입이 HTML로 이루어져서 네. 그걸로 인식한다는 뜻이요. 음, 근데 요즘은 거의 그냥 네. 어, 기본으로 사용한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막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네. 글도 보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걸 공부할 때는 네. 그래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공식 문서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아까 모질라 사이트 보셨는데 모질라로 검색해 볼까요? 모질라. 네. 여기 독타입이 뭔지 원문으로 이게 원문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국어사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네. 독타입을 지정한 곳에서 독타입을 설명해 주잖아요. 독타입은 필요하대요. 언제? 이 도큐먼트는 그 프론트 문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어, 가장 첫 줄에서. 영어로 보니까 저도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한글로 보겠습니다. 어, 렌더링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를 표현하는 규칙이라는 뜻인 거죠. 음, 그리고 허드 모드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포크 모드가 뭐지? 저런 걸 뭐 방지한다는데 음, 이게 뭔지 저도 모르겠네요. 뭐지? 어, 넷스케이프는 그 미국의 그 정부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컴퓨터 관련된 사이언스. 그래서 음, W3C가 이 넷스케이프에서 지정된 거거든요. 근데 음,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어, 뭔가 쓰여졌나 보네요. 그래서 스탠다드는 W3C인데 브라우저는 그래서 not exist 웹 브라우저 뭔가 스탠다드 모드가 있고 이 퀵 모드가 있는데 이 퀵 모드를 방지하기 위해 이 퀵 모드가 정확하게 뭔지를 이 글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퀵 모드가 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퍼크 모드구나. 퀵 모드가 아니라 퍼크 모드는 오래된 웹페이지들의 브라우저에 깨져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브라우저도 그 버전마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우저 종류도 많고 음, 브라우저 종류 그 호환성이 있어요. 문제가 보시면은 어, 브라우저 종류 버전 호환성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보시면 여기 있네요. 보시면 뭐 특징이 있어요. 뭐 어느 곳에선 잘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런 보시면 빠른 로딩이 되기도 한데 서버 이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양이 적어가지고 깨진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저 독타입을 HTML 쓰면은 이 퀵 모드라고 해서 저렇게 깨지는 걸 방지하는 한글로 읽겠습니다. 네. 저도 영어로 보려면 좀 오래 봐야 돼서 그러니까 제한된 특수 모드 그다음에 특수 모드를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게끔 그러니까 어찌됐건 호환을 좋게 한다는 뜻이네요. 이 저 네. 명령어를 통해서 네. 그런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하나를 공부할 때. 그렇게 어찌됐건 어, 버전별로 이게 호환성을 깨지지 않게끔 방지하는 그 명령어다, 기능어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해할 거면 깨지는 것도 봐야죠. 얘를 안 써가지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GPT한테? 저도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안 해봤는데
GPT 많이 쓰고 계세요? 공부할 때?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물어볼게요. GPT는 이미지가 나오진 않아서 네. HTML에서 독파입을 지정하지 않아서 아까 전에 퀵 모드 퀴크 모드였나요? 그렇지. 쿼크, 쿼크 모드. 큐, 네. 쿼크 모드 쿼크 모드를 쿼크 모드를 뭐라고 써야 되지? 쿼크 모드를 이렇게 물어볼게요. 쿼크 모드라고 네. 말 안 하고 그 손상되는 예시 웹상의 기존 웹사이트들은 손상되는 예시 예시 사이트를 상세히 알려줘. 네, 이런 식으로 뭐 공부하면은 네, 혹시 웹사이트 알렉스도 보면서 네네네. 실제 이제 회사 업무를 하시면서 네. 챗GPT를 사용하시나요? 아 제가 모니터 3개 쓰는데 한쪽 네. 그 새로운 모니터는 아예 그냥 GPT예요. 아, 요즘에 진짜 코드만 그 물어봐도 잘 나와가지고 네. 안 쓸 수가 없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GPT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왜 안 보이지? 로그인 하신 거죠 지금? 네, 이게 로그인 됐어요. 아 이게 UI가 바뀌었나? 이게 네, GPT 이게 좀 바뀌었어요, 아 좀. 여기 있다. 내 맞춤 설정해가 내 GPT 해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 알려주면은 얘가 더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백엔드 예비 개발자 그러니까 개발자라고 하세요. 백엔드 네. 1년차 개발자 기초 CS 및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개발 관련 어 종사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면은 그 음, 뭐라 그러지? 얘가 답을 할 때 그거에 관련된 걸 한 번 더 뎁스를 더 깊이 알아봐 줘서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 알았네. 네 저는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죠. 잠시만요. 또 뭐라고 써야 되지?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시니까 뭐 자료 구조, 운영 체제, 알고리즘, 네트워크, 컴퓨터 구조 관련 관심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GPT한테 음,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답변하시면 훨씬 더 많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만약 이해가 안 가시면 더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돼요. 근데 좀 중복이 많긴 해요. 이제 예시 4로 알려주죠. 음, 이게 CSS가 막 깨지거나 그런 건 보신 적 있으시죠? 웹사이트에서. 네,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지? HTML. HTML이 어디 갔죠? 그게 몇 네, 줄로? 그거예요. 이건가요? 네. 이거 아니죠? 아닌데? 네, 이거네요. 네네. 들어가. 그리고 캐릭터 셋이 무엇인가요? 그, 그, 인코딩 방식을 이제 UTF-8이라는 걸로 이제 지정을 한다는 뜻인데, 요거는 어, 어떤 뜻인가요? UTF-8이라는 게. 그러게요. 제일 기본적인 그거랬는데, 정확히 네. 모르겠네요. 이런 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딱 썼을 때 개발 블로그를 그래도 어, UTF-8이 뭔지를 우선은 알려면은 그 문자 체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어, 유니코드. 네. 문자 체계 중에서도 하나에 관련된 그냥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8이라는 의미는 여기 써 있을 텐데 그러니까 최대는 2의 8스, 네, 네네. 아닌가요? 어, 저도 이런 걸 막 다 외우진 않는데 공부할 때는 깊이 공부해야죠. 보시면 가변 길이 선언하기 위해 요 2만
200만인가요? 200만 9만 7,151까지 인코딩하기 위해서의 연관된 숫자일 것 같네요. 딱 보니까 이게 음, 음, 글쎄 여기 8이라는 건 의미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까지 이 인코딩 할 수 있는 문자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코딩 형식. 그럼 인코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인코딩이 뭔가요? 혹시 아시나요? 그,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제일 예를 들어 저희가 뭐, A, B, C라는 걸 적으면 이걸 이제, 뭐, 100, 011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걸 인코딩이라고 음, 하지 않나요? 인코딩은 쉽게 말해서 어, 코드화하는 거죠, 어떻게. 코드화한다기보다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컴퓨터가 이 글자를 이해하려고 만들어 놓은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하게끔 바꾸는 행위, 인코딩. 반대로 그 컴퓨터가 이해한 코드를 사람 눈으로 보이게끔 글자로 바꿔주는 걸 디코딩이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자 한글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바꾸는 걸 디코딩이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인코딩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UTF-8인 거예요. 그 방식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가변 길이 바이트 중에서도 200만 9천이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4바이트네요, 4바이트. 네. 4바이트인데 왜 8이냐면 이 4바이트가 비트로 하면 어 8비트가 8비트가 1바이트인 거 아시죠? 네. 그래도 모르겠네요. 왜 그거 저건지. 네. 하여튼 4바이트래요. 4바이트 정도까지의 인코딩을 가변적으로 컴퓨터한테 이 글자를 이해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6비트도 나왔어요, 최근에. 왜냐면 이 가변 길이 가지고도 많은 글자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시로는 중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는 UTF-8로도 안 돼서 크기를 더 크게 늘린 형식이에요, 얘는. 음,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안시 호환성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이런 개념들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넘어갈게요. 너무 딥해지니까. 근데 나중에 아셔야 돼요. 개발할 때 많이 네. 필요해요, 실제로. 네. 그냥 하여튼 문자열의 형식이다. 어,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이해 다 되셨죠?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이, 네네. 네. 나머지는 이제 실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사실 근데 저희는 이 프론트를 개발할 건 아니라서 크게 네.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이 두 번째 거 볼게요. 이것도 정리하셨네요. 이게 여기 정리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 정리해 주셨다는 거죠. 네. 응답 코드가 어딨죠? 상태 코드. 네, 코드. 네. JSP 개발을 위해 꼭 알아야. 아니요. 이게 아니고. 네. 그게 위에. 상태 코드. 이거는 JSP 개발을 위해서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냐, 웹 HTTP 프로토콜의 상태 코드인 거죠. JSP는 네. 사실은 웹을 표시하는 수많은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목을 좀 잘못 쓰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음, JSP는 얘를 포함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얘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 중에서 얘를 음,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라이브러리인 거죠, JSP는. 이건 제목을 음, 바꿔주셔야겠네요. JSP는 웹을 구현하는 수많은 라이브러리 중 하나일 뿐이어서 제목을 어, 수정, 뭐, 네. 좀 더 다르게 추정해 주시면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네. 헷갈리니까 좀 다른 거 좀 지우고. 근데 좀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쓰셔도 되긴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전문적으로 보이게끔 글 쓰는 음, 연습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걸 보통 그러니까 문어체라고 하죠. 글문. 네, 문어체로 쓸 수 있는 아, 걸 좀 더 선호하긴 해요. 할 수 사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근데 상관없긴 네. 한데
그러니까 제가 좀 신뢰가 가는 글들은 다 아, 문어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근데 뭐 아, 필수는 아니에요. 음, 문어체로, 아, 네, 다음엔 쓰도록 네, 할게요. 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요것도 요 글 안 보고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나요? 저 HTTP가 무엇인가요? 아, 여기 써 있긴 하네요. 근데 이걸 안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안 보고. 네. HTTP는 무엇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라고 해가지고 어,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하면 서버 쪽에서 뭐 오케이 승인을 하면 이제 이 요청과 이제 응답으로 이제 통신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통신 사이에는 이제 어, 웹, 웹 브라우저 내에서 이제 뭐 어떤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뭐 CSS 이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른 프로토콜은 뭐가 있어요? 저 HTTP 말고. TCP/IP랑 음, 네, 우선 들어볼게요. 네, TCP/IP랑. 뭐 웹소켓 이런 걸 물어보신 건가요? 아, 사실은 TCP/IP는 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고, 얘는 네, 프로토콜의 개념은 아니에요. 얘는 소켓 개념이에요. 소켓. 네, 소켓. 다르거든요. 얘는 OSI 7계층 중에 3계층이고 얘는 7계층이에요. 얘는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네, 계층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물어본 거는 어플리케이션 규칙 중에서 계층 안에서 서버 간에 이루어지는 프로토콜의 종류를 아냐는 게 질문이었어요. 아마 아, 웹소켓은 아마 그 7계층에 있을 거예요. 웹소켓도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고 알려드릴게요. 네. SSH 메일 서버라고 해서 메일 프로토콜이 저 영어 생각나. 메일 프로토콜. 아 SMTP. SMTP. 네,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들어봤어요. 네. 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네요. 뭐 7계층 프로토콜 네, 우선 저 정도 아시면 되고 더 있긴 한데 저 너무 지엽적이고 크게는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저한테 예전에 설명하셨지만 이 그냥 HTTP보다 소켓을 쓰면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고 얘는 이제 파일을 움직이는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메일이고 그래서 이 형식들이 좀 다른데 그러면은 또 다시 질문을 하면은 이 소켓 단위 말고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게 2차 질문이네요. 써놓을게요. 7계층 3계층이었나 네트워크가? 잠시만요. 헷갈린다. 정확하게 쓸게요. 네, 3계층 맞네요. 3계층에서의 차이. 통신할 때 특징 차이. 차이는? 혹시 답변해 줄 수 어, 있으세요? 음, 음. 계층이 이제 높아질수록 네. 음, 클라이언트와 되게 그러니까 사용자 기반으로 많이 친숙한 UI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 사용자들이 더 유리하기 예, 네. 편리해집니다. 그건 이제 7계층과 3계층의 차이고 여기서 제가 예. 질문은 서버 통신 구조에서 다른 점을 물어봤잖아요. 이건 어,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해도 됩니다. 네네. 어, 모르겠어요. 사실 이 질문은 HTTP랑 TCP/IP랑 뭐가 다르냐는 질문 똑같아요. 음, 얘는 형식이 리퀘스트 안에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는 구조고 얘는 정말 딱 패킷이 있는 거 패킷. 패킷이 헤드와 바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킷과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가 뭐가 다르냐. 이 구조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GPT한테 물어보시는 게 요즘엔 또 정확하거든요. 음, 제가 GPT 아까 꺼버렸네 보네. 똑같이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동료님이랑 가정하에. 네. 어, HTTP 프로토콜과 TCP, IP, 서버 소켓 통신 규격의 차이에 대해 상세히 알려줘. 그리고 아마 아까 전에 그 동일님이 누군지를 써왔기 때문에 얘가 깊이 있게 더 다 알려줄 거예요. 음, 이 정도 오타는 알아서 거르더라고 얘가. 네, 그렇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그 오타로 쳐도 잘 네, 알아듣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긴 한데 이 규격이라는 게 어, 다시 또 질문할게요. 재질문하겠다. 이건 진짜 딱 그 통신의 특징들만 말해준 거고 실제 예시. 근데 이건 다 어디까지나 그냥 개념만 말한 거고 저는 실제 데이터 형식을 물어본 건데 네.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제가 답변 물어본 거였어요. 음, HTTP에는 리퀘스트 헤더와 바디가 있고 헤더에는 유저 에이전트와 액셉트 필드와 액셉트 랭귀지, 액셉트 인코딩이라는 규격이 있고 커넥션 값에는 keep alive라고 해서 이게 스테이트레스한 상황에서 얼마 동안 스테이트의 상태 값을 가지고 있냐는 속성값이거든요. keep alive는. 네, 그런 음, 값들이 있는 게 HTTP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TCP 같은 경우에는 서브코드 나오네. 이제 소켓에 이제 바인드를 하고 리슨을 하고 이 소켓에 생성을 해서 실제 소켓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형식이 좀 다르죠. 커넥션을 맺고 샌드 리시브를 하는 거거든요. 얘는 커넥션이 아니라 바로 리퀘스트를 날리잖아요. 네. 이런 특징들을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좀 많이 딥하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어 사실 이 질문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처음 공부한 사람은. 근데 제가 이게 해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거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계속 물어보면서 정리하고 물어보고 정리하고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네. 한번 볼게요. 어, 3번 숙제가 싱글터 패턴 이거는 그 공부만 해오신 거죠? 개발 블록을 따로 없이. 그것도 다 해왔어요. 해주세요. 네. 뭔가 글을 카테고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 디자인 패턴으로 카테고리를 하나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적어 놓을게요. 개발 블로그 글의 카테고리를 세분화, 디자인 패턴, 객체 지향 개념, 뭐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네. 제 개발 블로그를 참조하셔도 돼요. 저 카테고리 잘 해놨거든요. 음.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객체가 왜 한 개만 필요할까요? 어, 객체가 한 개만 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답변하셔야 싱글스 패턴을 이해하신 거예요. 음, 객체를 하나만 생성한 걸 사용하려고 만든 게 싱글턴 패턴 아닌가요? 그 제 질문은?
왜 그 아, 그래서 왜 하나만 사용을 할 맞아요. 필요가 있느냐, 네, 이걸 필요성에 물어보신 대해서 거죠? 그쵸 그쵸 왜 쓰냐 왜 그렇게 하냐 아, 질문이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패턴까지 나온 거잖아요. 패턴이란 게 이제 실생활의 문제점들을 모으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법칙 같은 거죠. 음, 그 법칙이 왜 생겼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안에, 네, 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관리자 프로그램 같은 걸 이제 네, 만들려고 하면, 네, 어, 이게 이제 한 곳에서만 설정이 되고, 어, 오직 한 개만 이제 생성이 되어야 하며, 어디서든 다른 앱을 사용할 때도 이게 이제 바로 접근이 가능할수록 있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아닌데, 이게. 네, 잠시만요. 네. 아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네네. 우선 한 개만 제어한다는 건,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 조선 왕조나 이런 좀 옛날 왕들을 보면 중앙 집권화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왜 중앙 집권화를 하려고 했을까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나라가 잘게 쪼개지면은, 결국에는 지도자가 여러 명이면 제어가 힘든 거잖아요. 네. 이 싱글ton 패턴은 그걸 똑같아요. 왕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한 음, 개로만 제어를 해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싱글ton 패턴으로 생성된 객체 하나로 제어하겠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러니까 장점을 보자면 하나만 생성했기 때문에 메모리 이점이 있다고 잘 써주셨고 공유가 네. 쉽죠. 왜냐하면 중앙에서만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단점도 네. 있죠, 대신. 어, 이게 싱글ton 패널 단점은 그 하나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생긴 거거든요. 음, 그럼, 이게 멀티스레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객체가 책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메모리를 공유했다가 안 했다가 공유했다가 하다 보면 동시성 문제도 생기고, 이 레이스 컨디션 문제가 동시성 문제예요. 그리고 성능 저하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혼자 다 하는 거죠,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음, 책임이 분리되지 않고 코드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죠. 그 말이 결국엔 테스트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랑 또 동일한 말이고, 코드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코드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예시로 드신 게 그리고 예시를 드실 때 약간 좀 실제 쓸만한 예시를 드셔야 돼요. 이거는 약간 문법에 대한 내용이고 사용 예시 쓰셨네요. 네. 이건 예시가 아니죠. 이거는 특징이죠. 실제 예시라는 거는 얘한테 물어볼게요. 패턴 실제 개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예시 여러 개 상세히 알려줘. 항상 상세히를 붙이면 더 많이 알려줍니다. 음, 상세히. 네. 그리고 뭐 단계적으로 알려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알려줘 이런 말을 계속 쓰시면 돼요. GPT한테. 그리고 또 팁을 알려드리면 그래도 모르겠어 더 친절하게 알려줘라고 하면은 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코드 개발할 때 코드 가지고 나 이러다 포기하면 진짜 더 쉽게 알려주거든요. 음, 그죠? 네. 지금 어, 잠깐만요. 뭐 어떻지? 네, 싱글ton 패턴 DB라는 거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DB가? 데이터베이스요? 네, 어,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네, 어, 체계적인 이제 테이블로 이제, 어, 저장을 하는 건데, 맞죠. 그 각 데이터들마다 이제 식별을 할 수 있는 특성을 네,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그죠,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입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션 맺고 통신하는 객체가 두 개 네. 이상이 돼버리면 내가 A 객체로 통신했을 때는 특정 상태가 3이었는데 B로 했을 때는 4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태 값이 달라지는 이슈가 생기고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을 관리하는 객체를 보통 싱글ton 패턴으로 한 개만 만들어서 동시성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싱글ton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거의 예시를 1번으로 어, 들어준 거예요, 지금. 2번은 뭐 파일도 똑같죠, 파일도. 내가 방금 아까 파일을 열었을 때 분명히 10글자였는데 두 번째 객체로는 11글자야. 그럼 둘이 지금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네.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신뢰성을 또 깨는 걸로 막기 위해서 이 설정 파일 관리 객체도 싱글ton 패턴으로 한 개만 만드는 거죠. 아주 좋게 지금 예시를 다 많이들 알려주네요. 로깅은 사실 안 보셔도 돼요. 로깅은 동시성 이슈는 없거든요. 음, 캐시. 캐시도 DB인데, 휘발성 DB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데이터가, 성능이 빠른 DB. 음. 혹시 캐시가 뭔지 설명해 주시나요? 캐시는 이제, 어, 이거 좀 중요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숙제로 내드릴게요. 캐- 바로 메모리에서 이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거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장, 왜 거치죠? 임시로, 약간 버퍼 같은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공부해 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 네. 중요해가지고. 이게, 캐시는,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디스크에 저장하는 거랑 램에 저장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네. 램이 훨씬 빨라요. 영구적인 거고, 네, 램이 왜 빠른지를 이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아는 건데,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네, 램의 데이터 조회 속도가 디스크보다 왜 빠른지도 같이 여기다 정리해 주세요. 개발 블로그를. 네. 캐시. 왜 빠른지도 이유를 같이 개발 블로그 글로 정리. 그리고 아까 숙제 하나 더 있었나? 아니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벌써 개발 블로그만 하는데 오래 걸린대요. 네. 패턴을 하다 말았구나. 근데 패턴이 지금 되게 여러 개 있죠. 이 네, 나머지 두 개는 저한테 URL로만 그냥 그 플로우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그 피드백을 드릴게요, 글로. 네, 지금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얘는 14인데 피드백 요만. 그리고 이제 수업을 나갈게요. 네, 8장 싱글톤은 방금 했죠? 11장은 네, 나왔죠. ESP. 11장이 아마 쿠키 세션 그쪽이었죠? 네. 그거 이후부터 이제 하시면 네네. 다고 하셨. 11장부터 수업 시작. 11장이 쿠키 세션을 했군요. 이게 너무 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복습할게요. 쿠키랑 세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쿠키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하는 데이터고요. 세션은 서버 쪽에 저장하는 데이터인데,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보안 관련돼서, 어, 쿠키는 보안에 좀 취약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돼서. 네. 하지만 이제 세션은 서버 쪽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보안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없고, 이제 서버 관리자만 이제,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네. 제한이 있다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제안이요? 서버 관리자가 네. 세션을 접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세션을 어떻게 구현하냐, 어떤 자료 구조로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냐에 따라 다르죠. 그건. 아, 그러면 세션의 단점은 뭐예요? 세션의 단점. 세션의 장점은 보안의 어, 철통 방어적이다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가 있어요? 세션의 단점이요. 쿠키 단점도. 네. 특징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음, 저희가 세션 쿠키는 개발 블로글로 따로 안 쓰셨죠?
네. 그러면은 요 단점을 포함해서 요것도 숙제로 해와 주세요. 기말 블로그로. 음, 세션과 쿠키에 대한 글인데 쿠키에 대해 맨날 하는 거 정의, 특징, 장단점, 사용 예시, 실사용 예시 그리고 느낀 점까지 써주세요. 네. 11장은 사실 별게 없고 이게 그 JSP 안에 EL 그 문법이라고 해서 EL 문법이 뭐죠? 그 달러 표시로 하고 이제 그 중괄호 사용해서 네, 하는 문법으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어, 기존에 이제 HTML보다는 간단하고 네. 직관성이 좋아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 쓰죠? 왜 쓸까요? 기존에 그거보다 간단하고 직관성이 좋고 그건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아, 직관적이고 간단하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저는 네. EL 문법을 보고 난 직관적이다고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주관적이고. 음, 그래서 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네네. 데이터 바인딩이 가능하다고 음, 그리고 보안성도 더 뛰어나다고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용한 결국엔 이 EL 규칙은 JSP의 규칙이에요. JSP의 종속적인 그러니까 JSP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EL이. 음, 결국 근데 JSP는 웹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웹을 표현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 결국 웹을 표현할 때 JSP의 문법 중에 하나인 거죠. EL은. 그 문법의 예시는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세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출력한다거나 또는 JSTL과 연동한다거나 연산의 결과를 도중에 하게끔 해주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 EL 문법 때문에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자바를 삽입해가지고 코드를 더 제한할 수 있는 문법인 거죠. EL은 사실은. 음, 그러니까 이런 이 퍼센트 는 이런 값이 원래는 마크업 랭귀지 HTML에는 없어요. 근데 JSP의 음, 라이브러리 이 중에 하나인 이 EL 때문에 우리가 실제 마크업이 아닌데 마크업에다가 코드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자바 개발자가 마크업을 동시에 쓰게끔 해주는 효과를 내는 게 EL의 문법인 거죠. 음,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은 걸 바라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다음부터 공부할 때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뭐 물어보는 패턴이 솔직히 이제 비슷하잖아요.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목차만 보면은 제가 뭘 물어볼지 이제 연상이 되시죠.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출제자가 어떤 출제를 할 건지 이제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준비해 보세요. 어, 음, 앞으로 수업을 나가지 않은 내용을 준비할 때 사실 이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물어본 거는 EL의 정의를 물어본 거였어요. EL이 왜 필요하고 무엇이고. 네. 그래서 제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렸죠. 사실은 마크업으로는 부족하고 JSP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로서 웹을 표현하는데 자바의 문법도 같이 안에 녹이는 중간 매개체다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아시겠죠? 네. 그럼 JST는 무엇인가요? 얘도 비슷한 녀석이긴 해요. 근데 지금 몇 장까지 읽고 오셨죠? 8장까지긴 했는데 18장이요? 네.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18까지 나갈게요, 오늘. 네. JST를 보시죠. 제가 아마 15장은 읽지 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네. 중간에 몇 아, 네. 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빠진 게 좀 있습니다. 네네. 얘도 읽지 말라고 그랬었고. 네. 네, JST를 보시죠. 그 자바 서버 페이지 스탠다드 네. 태그 라이브러리의 약자로 네. 어,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을 위한 네. 구성 요소의 모음이요. 음, 그래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모음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EL이랑 JSP랑 같이 쓰니까 너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걸 네, 네, 네.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좀 음,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어떻게 보면 표준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만 예시를 들어주세요. 이 태그가 세 개가 이두 가지 말고도 3번 말고 다른 태그도 뭐 있죠? JSTL에서 제공해 준. 아, 그렇게 말하면 책이 안 나가니까 모르시겠구나. 아, 잠시만요. 네. 제가 더 많은 걸 말했네요. 어, 저랑 지금 더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음, 상단에 있는 걸 보시죠. 코어 태그, 포맷 태그, 어, 펑션 태그가 있는데, 아까 목적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뭔가 네. 가독성과 양을 줄이기 위해서 표준을 정한다. 그 중에서 코어 태그는 어, C로 뭐 네네,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아까 그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특징이 그 JST를 전에 제가 뭐를 설명했죠? 그 EL. 네, EL 문법을 표준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EL 문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13장은 제가 읽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 아, 14장이 이제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좀 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네. 보실래요?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베이스란 어,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의 모음을 테이블을 통해서 저장해 놓은 방식인데 그 데이터들 간에 식별을 할 수 있는 특성을 이제 하나 설정을 해놔서 데이터들이 식별이 가능하게 저장을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파일하고 뭐가 달라요? 파일도 데이터고 저장하고 모음이거든요. 똑같이. 파일과 다른 점. 데이터베이스가 파일과 다른 점. 지금 이 한 줄로는 네.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를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이 말까지도. 파일도 식별이 돼요. 파일 이름이 있잖아요.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라든지 이름으로 다 식별이 되거든요. 모음이 아니잖아요. 파일은. 파일도 파일, 파일 파일 모음, 내부에서 네. 데이터들이 식별이 잠시만요. 파일도 모음이죠. 파일도 데이터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데이터로 보면 데이터들의 모음이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도 1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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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글이나 중국어는 1바이트 이게 표시를 하거든요. 실제로 메모리. 근데 그 데이터들이 네. 관계를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죠?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해 주는 관계가? 어, 관계란 무엇인가요? 네. 이걸 더 부가 설명해 주시면 되죠. 뭐 1대1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뭐 1대 N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연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연결이 왜 필요하죠? 어떤 동일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효율적이다는 건 너무 추상적입니다. 음, 그 예시를 들어주세요. 뭐가 더 효율적인지. 예시로.
이거는 예를 들어 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학생 성적을 예를 들어 조회하는 걸 이제 했을 때, 네, 각 반별로 이제 조회가 되도록, 뭐 1반, 2반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된 집단끼리를 이렇게 모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각 반들의 뭐 평균을 낸다든가 이런 걸 작업을 할 때 더 빠르고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닐까요? 자, 빠르고 편하고 효율적이다. 데이터베이스가 파일보다 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네. 근거는 무엇이죠? 근거는 왜 빠르고 왜 편하고 왜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주장을 한 거고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어, 이거를 어 숙제로 외우세요. 이건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데이터베이스는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숙제를 해오실래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간단하게 먼저 드려볼까요? 네. 빠른 이유는 DB의 인덱스라는 저장 자료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 조회가 빠른 거죠. 조회가 빠르고 음, 편한 거는 DB의 기능 중에서 복구, 복구 기능이 있고 회피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은 아직 잘 모르실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리고 로그 기능 그다음에 뭐 덤프 기능 그리고 DB 간의 뭐 그 제어 그러니까 권한 제어 권한 분리 기능 이런 것들 때문에 편리한 거죠. 이건 파일은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DB 제공해주는 기능이 이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데이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권한도 관리하고 그 데이터가 누가 그러니까 그 요청했는지에 대한 로그 기능도 관리해주고 그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복구할 건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혹시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한 거예요. 다 알아오라고. 효율적인 거는 사실 지금 편한 거랑 효율적인 거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편한 게 효율적인 거죠. 이거 왜 편한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능들로. 기능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고 종류와 특징, 장단점, 개발로 글좀 많이 내어드리긴 하는데 이게 지금 동열님이 그 초반 지식을 좀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원래 개발 블로그들이. 네. 그렇지만 이게 처음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아 저번 했던 거랑 연관된 있는 부분이 있네 하면서 약간 어 계속 재사용하니까 너무 그 시간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네. 제가 진짜 중요한 것만 쓰라고 하는 거예요. JDBC는 무엇인가요? J가 자바입니다. 자바 힌트 드릴게요. 네. 자바 데이터베이스 네, 커넥티브란 뜻으로, 네, 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DB에 접속하는 거죠. 근데 이제 SQL 문을 써서 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음, 자바 네. API입니다. 아,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위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아래 거 정리라고 못 적었네요. 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자바, 자바 네, 자바 언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잠시만요. 네, 네. 자바 언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어, SQL 문을 사용해서 어, 데이터를
관리하는 자바 API입니다. 네. 그럼 드라이버는요? 드라이버는 그 데이터베이스 벤더가 제공을 하고 네. 어, 벤더까지. 그것을 사용해서 JDBC 드라이버를 로드하여 사용. 네, 좋습니다. 트랜지션은 무엇인가요? 트랜잭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네. 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왜 중요하죠? 어, 그 속성이 있어요. 네. 어, 이거는 근데 저 공부를 좀 해와야 될 것 네. 같은데. 트랜지션은 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데이터베이스 주로 제일 많이 쓰죠, 그 개념이. DB에서 가장 작은 처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B라는 음, 게 어찌됐건 데이터를 CRU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CRU리가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Create, Read, 리드, Update, Delete. 네. 이 CRU를 할 때 create를 뭐 테이블을 10개를 만들 수 있고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건 사실은 한 개를 만든다는 거죠. 한 개를 만들 때 DB의 특징은 이 트랜잭션을 관리해서 기 아니면 아니 1 아니면 0처럼 2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방금 너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어? 그럼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내가 상태 어 복구해 둘게. 그런 걸 이제 커밋과 롤백이라고 하는데 성공을 커밋과 했으면 롤. 커밋을 통해서 어 데이터의 일관성을 지키는 거죠. 근데 도중에 실패했어? 그럼 너 다시 시도할 수 있게끔 내가 롤백 해 놓을게. 그동안 시도했던 것들 없었던 걸로 내가 해줄게라는 게 롤백이에요. 음, 그래서 이 커밋과 롤백의 전반적인 가장 작은 단위를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아, 이해되세요? 네. 커넥션 풀은 무엇이죠? 커넥션 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커넥션이라는 게 아까 JDBC 설명 주시면서 DB와 통신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지? 위에 있었던 것. 네, SQL을 사용해서 DB와 어, 그, 접속을 한다는데 이 접속을 할 때 필요한 게 커넥트라는 객체예요. 근데 그 커넥트라는 객체를 풀이라는 거는 이제 수영장처럼 물이 많은 형태를 약간 추상화해 놓은 말이에요. 음, 커넥션 객체를 많이 쌓아둬가지고 수영장처럼 많이 그 웅덩이처럼 모아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음, 해놓는 이유는 이 커넥트 객체를 미리 생성해둬서 재사용하겠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뭐 카페에서 그날 뭐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커피를 원두를 직접 재배하진 않잖아요. 그 대충 손님이 얼마만큼 올지에 예상을 해가지고 원두를 미리 식혀두잖아요. 그쵸. 그 개념이에요. 풀. 원두 풀을 생성해서 알바생이 이 정도 올 것 같으니까 원두 한 10바구니 정도 만들어 놔면 되겠네. 그 딱 그 10바구니 정도 DB와 통신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 둬야지라는 개념이에요. 음, 네. 우선은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15장은 안 읽으셔도 되고, 16장이랑 이게 지금 마지막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이. 그 JSPL. 네네. 16장부터 20장까지 다 네. 이렇게 좀 깊게 읽어오세요. 숙제입니다. 네. JSP. 오늘 답변 못 하신 거를 다 답변할 수 있는 건 제가 물어보는 거 뻔하죠. 네. 커스텀 태그가 왜 필요하고 왜 무엇이 있나요, 시? 서블릿 정말 중요합니다. 서블릿.
서블릿 중요하고 MVC 중요하고 필터 다 중요해요. 지금 이 세 가지. 네. 어, 중요한 거 제가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읽어보는데 중요한 개념이 서블릿, MVC 엄청 중요. 다 이거 면접 질문이에요. 다 필터 이 세 가지.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는 이제 서블릿 하위에 있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읽어보시고 그 개구리 책은 얼마나 읽으셨죠? 개구리 책을 그때 디자인 패턴도 다 읽어보셨나요 혹시? 네. 그게 끝이었나? 목차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스프링 이제 삼각형 뭐 이거 아 하나 그거 있는데 읽어오셨나요 혹시? 읽었다가 네. 약간 스프링의 개념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뭔가 실장을 보면은 네. 읽어오고 질문을 만들어 오세요. 저한테 음,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만들어 오시면 제가 이 질문부터 확인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네네. 네. 6개 해서 다음 주 수요일 8시 맞죠? 네. 수요, 수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률님.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